네, 안녕하세요. 수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자전거 영상인데, 보시는 이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에서 나온 자전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삼천리. 근데 다른 데 OEM인가봐. 아무튼 이제 딱 봐도 색상이랑 봐서 이제 여성분들이 타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버를 해가지고 이제 당근을 할 건데, 최대한 손을 안 대고 고쳐서 팔아야 저도 이윤이 조금 남겠죠. 어차피 싸게 파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지금 이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비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요령이라든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도 얘기를 해나갈까 해요. 일단 지금 가져와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거든요. 지금 이런 데 보면 거미줄도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안 건들고 들어갔고, 바닥도 지금 개판이 났어요. 지금 흙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아주 그냥.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먼저 견적을 조금 내야겠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갈라짐이라든지 공기가 잘 들어가 있는지, 특히 이런 방치 자전거들은 대부분이라고 해야 거의 한 100% 확률로 타이어 바람 다 빠졌을 거거든요. 만져보면 타이어 바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일단 바람을 펌프로 넣어가지고 바람이 다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시간이 지나도 안 빠지는지 그걸 확인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바람을 넣어놓고 한 3일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안 빠지는 것이 튜브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바람 빠졌을 때, 바람 넣을 때 에어 컴프레셔를 한 번에 팍 넣어버리면 그 멀쩡한 튜브도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으로 넣든지 좀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넣어가지고 형태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넣어서 바람을 넣으면 대부분 안 터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특히 타이어 상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따로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척만 할 겁니다. 휠이랑 또 세척만 하면 충분히 쓸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거 스포크 좌우 그거 털리면 잡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인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굳어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얘는 아직 그러진 않더라고. 이 정도면 체인 오일만 발라줘도 충분히 쓸 수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상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 제거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녹 제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변속기도 움직이는 것이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쪽도 앞에도 움직이죠. 멀쩡하죠. 딱히 녹도 심하게 있는 것 같진 않아서 변속기도 세척만 하고 그냥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앞에 크랭크도 멀쩡. 그러니까 일단 플라스틱 이런 게 안 깨진 게 포인트 좋게 주고 싶고, 이빨들도 녹 같은 거는 크게 없고 마모도 크게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치 기간이 길어서 그랬는지 이게 케이블들이 다 고착된 데다가, 이런 색깔 있는 아우터 케이블들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다 갈라져가지고 막 부서지는 거. 이게 색깔 있는 아우터 케이블들이 유독 이게 심하더라고. 그래가 특히 흰색이 가장 심해요. 이거. 그래갖고 저는 색깔 있는 건 안 쓰고, 이거는 아우터 케이블은 전부 블랙으로 새 걸로 재단을 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 다 교체를 할 거고, 브레이크 레버도 이 정도면 닦아주기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질 것 같아요. 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상하기도 상했고 깔끔하지도 않고, 이건 닦아도 깨끗하게 안 나오거든. 자, 이 부분은 교체를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까? 놔둘까? 어쩔까? 일단 봐가지고 보고 핸들 그립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 그립 하는 거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것도 그냥 놔둘 거고요.
그럼 사실상 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우터 케이블, 그 다음에 녹 제거를 위한 그 구연산이랑 뭐 그런 약품, 그 세차 정도가 될 것 같고, 브레이크 슈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앞 브레이크도 보면 많이 남았어. 따로 교체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게 이 자전거 처음 갖고 올 때 이게 없었어요. 안장이 없었어요. 안장이 없었는데 지금 같이 이거 업어온 데서 다른 자전거용으로 지금 떼놓은 거 그냥 꽂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든 흰색으로 도색을 하든 도색을 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 그냥 다른 자전거에서 띄운 만큼 다른 자전거는 새 안장을 꽂을 건데, 나도 터짐 그런 거 없어. 깨끗해. 찢어진 데도 없고. 이것도 그 전에 타던 사람이 새 거 사자마자 바로 커버를 씌워갖고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갖고 올 때도 커버 씌워져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깨끗한 게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도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손볼 게 없어요. 이번은 솔직히 세차가 메인이 될 것 같네요. 근데 허브에 녹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저 허브 녹을 어떻게 지우지?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아,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분해를 하겠습니다. 저걸로 빼려면은 또 특수공구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앞에 휠은 뺐는데 그냥 걸쳐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 공구들로 다이소 같은 데서 철물점 다이소 등에서 파는 일반 공구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됐고, 이번 영상에서 유일하게 쓴 특수 공구는 요겁니다. 이게 체인 커터. 이거 10,000원이면 사거든요. 이거 10,000원 하고 하나 더 있네. 스프라켓 뺄 때 쓴 이거 4,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거면 사거든요. 이렇게 딱 이번 영상은 이 두 개만 사용하고, 이 두 개는 거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까지만 분해를 해서 이제 세척을 하고 조립을 하는 쪽으로 할 건데, 앞쪽에도 뺐습니다. 앞쪽에도 지금 케이블도 다 뺐죠. 이것들은 당장 뭐 스프레이 그리스 같은 거 사갖고 안에다 뿌려주기만 해도 충분히 쓰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것을 하고, 영상에서 중요한 핵심 작업물들이 될 텐데, 체인, 그리고 스프라켓, 안장봉, 그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녹 제거를 한 후에 이 두 개는 제도색을 하든지 해갖고 쓸 거고요. 뭐 야도 녹 제거만 하고 다시 재사용을 할 거고, 이게 이빨도 많이 남아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케이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다 갈라지고 그래갖고 이것들도 교환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쪽은 녹 제거 후 재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비용 절감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것도 7,000원, 8,000원이고 나도 5,000원이고, 이것도 싸도 4,000원, 비싸면 10,000원 넘거든요. 이것도 싼 건 싼데 이게 25mm인데 이것도 비쌀 땐 또 비싸가지고, 이것만 해도 벌써 한 4만원, 3만원, 4만원어치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케이블들은 뭐 2,000원, 3,000원? 개당 막 그런 식으로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변하고, 이거는 긴 걸 하나 사서 그냥 적당히 잘라갖고 쓰면은 그게 가장 저렴합니다. 이것도 싼 애들은 뭐 2,000원? 그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교환을 할 거예요. 이번엔 좀 좋은 놈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 세척을 하러 가시죠. 아 뜨거. 아 뜨거. 항상 쓰는 다이소 구연산. 이거 실내에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냄새 오지게 납니다. 실내에서 할 거면 화장실 환풍기 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대로 감아놓고, 이거는 다 안 잠겼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 뜨거. 자, 이대로 하루 정도 놔둘 겁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고연산 이거 사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냥 놔둔 거예요. 따로 특별한 약품 같은 거, 비싼 약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루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지금 그 담은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내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은 아직 반응이 조금 미비한 편인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도 미세기포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짠짠짠짠짠. 일단 녹 제거는 완전히 끝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흰색 체인이었는데 그 때깔이 중간중간 뺏겨지면서 보기 싫어갖고 그냥 검정색으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정색으로 둘 다 뿌리고, 야는 뿌릴까 말까 하다가 안 뿌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따끈따끈하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열을 먹인 다음에 WD로 한번 열 처리 코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을 좀 토치로 열을 먹이고 WD 같은 걸로만 한번 싹 뿌려줘도 겉에 코팅이 돼가지고 광택도 나면서 또 그 녹도 안 생겨요, 한동안. 물론 이제 체인이 지나가면 코팅 뺏겨지면서 녹이 생기긴 할 텐데, 그래도 거의 이빨 부분 거기만 녹이 생기지 다른 데는 녹이 생기지도 않고, 또 체인에 오일링만 잘해도 녹 안 생깁니다, 그 오일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대랑도 이렇게 세척을 하고, 휠이랑 세척을 하고 이렇게 딱 놔뒀고요. 이거 뭐가 묻는 건지 몰랐어. 이거 실리콘인 것 같은데 뭐가 묻었는지 모르겠네. 기호도 깨끗하니 좋네.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컴파운드를 한번 문대고, 이거는 세척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리고 핸들 그립인데요, 핸들 주변이 이제 이렇게 크롬 때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건데, 차대가 핑크색이라 핑크색 그립을 샀는데 색깔이 너무 진해.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햇빛 받고 빠지면은 그럭저럭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너무 진해가지고 다이소에서 흰색으로 다시 사왔습니다. 다이소에서 예전에 핑크색인가 빨간색인가 있던 것 같아갖고 그거 찾아봤는데 지금 흰색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흰색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흰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핸들은 취향에 따라서 높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중고 맞출 때는, 위치 조절할 때는 딱 그 페인트 변색된 부분 찾으면 되니까 그런 건 편해. 여기 라인이랑 여기 기어 라인이랑 맞추시면 돼요. 그 딱 평행이 되도록 맞추시면 돼요. 삐뚤어지면 변속기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높이는 가장 높은 기어에서 약간 높게, 왜냐면 이게 굴르면서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2mm? 3mm 정도? 그 정도 높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 검정색이라 잘 안 찍히네. 지금 요게 녹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녹 제거를 한 직후에는 다시 바로 녹이 생기기 때문에 투명 라카 혹은 기름 같은 걸로 해서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코팅이 뺏겨지기 때문에 또 녹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체인 오일을 발라주면서 잘 관리를 해주면 그 체인에 묻어있던 기름기가 여기에 묻으면서 그 녹을 또 방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녹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을 걸어야겠죠? 끝. 에이. 여기도 미리 그리스를 발라놨어요. 이제 그리스를 발라놔야 나중에 녹이 차갖고 고착되는 그게 없어져. 보통 여기 13mm인데 한 또 14mm. 팁을 작아. 이거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야겠네. 으씨, 끝났다. 이제 핑계핑계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번엔 MTB 조금 구형 MTB 같은데 레스포. 네. 와우, 이런 게 붙어 있네. 그리고 녹대잔치.